TV 김재구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에 믿기지 않는 사실이 하나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김재구 TV 단독이라도 볼 수 있는데요. 문정부가 공무원 10만 명을 증가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한 20년 합산보다 더 많은 공무원이 증가됐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국민의 혈세로 10만 명 공무원을 더 늘렸다? 어마어마한 거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공무원 수가 3년 8개월 만에 1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됐는데요.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번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와 증가율은 1990년대 노태우 정부 이후에 가장 많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가 말이죠. 아니, 오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집계된 정부 조직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13만 1796명인데요. 1년 새에 27,288명이 늘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가직과 소방, 사회복지, 교육자치 등 지방직을 합친 행정부 공무원이 110만 6,552명, 입법부, 사법부 등 행정부 외 공무원이 2만 5,244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말에 공무원 수와 비교하면 얼마가 더 늘어났느냐? 9만 9,465명이 급증한 수치죠. 그러니까 10만 명, 앞으로도 1년 남았어요. 공무원 또 더 늘리게 되면 10만 명은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한 정권에 들어가지고 공무원 10만 명을 늘리면 그 10만 명 월급이 얼마입니까? 전부 다 국민 혈세예요. 이렇게 깜짝 놀랄 믿기지 않는 사실이 오늘 드러난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현 정부 출범 전에 약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 4개 정부 총 9만 6,571명을 추월한 거예요. 그러면 문정부가 출범한 지 4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년 8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달성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정권별로 보면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 정부 때는 7만 4,445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각각 12,116명, 또 4만 1,504명, 요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늘어난 숫자고, 12,116명은 이명박 정부 때 늘어난 숫자고요. 김영삼 정부 때는 49,581명 늘어났고요. 자, 외환 위기를 맞았던 김대중 정부는 공무원이 3만 1,494명이 늘어났어요. 지금 이 전 정부에 비교하면 더블이 넘어요.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더블. 이렇게 공무원 숫자를 늘렸는데 이 문정부가 10만 명 정도가 늘어났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공무원 17만 4천 명을 확충하겠다고 공약을 한 데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그런 고용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채용 확대를 내세운 만큼 남은 임기 동안에 또 얼만큼 공무원의 숫자가 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12만 명이나 13만 명 정도가 된다. 앞으로 1년 동안 한 2만 명 이상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국민들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그 월급을 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 4천 명을 구급 공무원으로 순차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30년간 327조 7,847억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렇게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허리띠 졸라매도 이거 택도 안 돼. 이제는 빨리 정권을 받게 됩니다. 빨리 시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보다 많은 419조 2815억 원 정도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앞으로 국가가 공무원, 군인 등에게 미래에 지급할 돈인 연금 충당 부채도 해마다 늘어나서 지난해 기준으로 1044조 7천억 원이 됐다는 겁니다. 작년까지. 이미 공무원 또 군인연금에서 매년 적자가 발생해가지고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나 또는 자식, 손자 등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분명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또 손자들은 아마 여기에 허덕이면서 살게 될 거예요. 이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다. 특히 한국의 생산 기능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잠재 경제 성장률도 툭툭툭툭 떨어지고 있는데, 한정된 우수한 인력을 공공 부분에 투입하는 것은 민간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개발연구원장, 그리고 저 대외 경제 정책연구원장 등을 여기만 현정택, 그리고 정석인 저 학원 이사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부화 시대에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을 대거 뽑기 위해서 자원을 낭비해야 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아니, 재고가 아니고 이런 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저 이사장이 하는 얘기가 올해 구급 국가적 공무원 5,662명을 뽑는데 약 20만 명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한창 일할 청년들이 아까운 시간을 시험 준비에 쏟는 것은 국가의 손실이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거기다가 정부는 국민 안전 및 생활 및 밀접 분야 현장 인력 위주로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까지 하는데, 저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증원 규모가 이전보다 더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 긴축적인 인력 관리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분야의 인력을 충분히 보강을 해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별명 아닌 별명을 합니다. 그동안 경찰, 소방, 사회복지, 교원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 서비스 분야 인력 중심으로 증원을 했고,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노력을 해왔다고 말을 하지만 어디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돈을, 그리고 뭐 실업자 감수가 엄청 많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정부, 이렇게 공무원들을 10만 명 이상을 늘리면서 국가 부채는 자꾸만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이 정부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군은 텅텅 비어있다. 거기다가 막 퍼다 붙잖아요. 저 선거에서 이기려고? 이야,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대한민국 암담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선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